되겠습니다. 민법상 유치권 설명 옳은 겁니다. 이런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은 있습니다. 단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과실은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해자본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죠. 이건 이제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하죠. 인정됩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죠. 승낙 얻어야 가능합니다.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하면 그냥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예요. 이런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직접 점유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하던 도중에 그 물건에 비용을 들이면 당연히 그 비용 달라고 청구해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목이 있는데 이제 제목이 뭘까? 이 제목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가백에 토지가 있고 이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미등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토지 건물을 함께 팔아요. 그럼 매수인은 함께 양수했다. 토지 건물을 함께 양수했죠. 그리고 같은 말이 함께 매수. 그럼 샀다 말은 팔았다. 함께 양도 같은 말이죠. 함께 매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다 함께 팔았단 말이죠. 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다 양수했다. 한 사람에게 다 팔았다. 한 사람이 다 매수했다. 양수했다. 같은 말이죠. 얘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럽니까? 다 같은 말이죠. 다 한 명이 토지 건물을 다 샀단 말입니다. 근데 토지는 등기가 있으니까 매수인이 등기했지만 건물은 미등기라서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다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토지는 을소유가 됐지만 건물은 아직 을소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관습상 법정상권이 인정될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정상권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이 줄여서 관법지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인정되려면 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다가 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을에게도 굳이 인정할 필요 없죠. 이건 그냥 등기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법정상도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을 위해 인정할 필요도 없고 을을 위해서도 인정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선 법정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잘 봐요. 이 그림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 이렇게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토지는 등기가 있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건물은 미등기라서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토지의 저당권이 나와요. 근데 그 저당권자가 저당물 토지를 경매에서 병이 경납받습니다. 재산의 건물은 이제 저당물 경매죠. 저당물 경매라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할 것인가. 여기는 관법지고 여기는 366조예요. 근데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근데 토지는 을소유인데 건물은 등기 안 하면 을소유가 아니죠. 따라서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366조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둘 다 어떤 법정지상권 둘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럼 결과를 외워요. 잘 보세요. 여기 다 앞에 히읗 다 히읗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웁니다.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도했다 넣으면 앞에 다 히읗자에서 히읗자 법지 X 다 법지 X 그냥 법지 X 외우세요. 외우면 바로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 나왔죠. 그리고 나오면 법지 X. 미등기 건물이 복선이에요. 그러면 확인.
그냥 제일 끝에 법지 X.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갑에게 법정기상구 또는 관법지가 인정되는 경우 모두 고른 것. 일단 기억, 을소유 토지죠. 을 승낙 얻어서 신축한 병소유 건물. 그러면 토지는 을소유인데 건물은 병소유죠.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갑이 매수해도 매수하기 전에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법정기상권이 발생할 수 없죠. 동일인 소유였어야 되죠. 니은 을소유 토지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만 저당권 설정하였다가 그러면 그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죠. 그럼 366조 문제인데 여기는 토지의 저당 설정 당시 건물 있나요? 이 건물 있는데 공유지만 어차피 을토지에 을도 건물을 공유하니까 을 지분이 있잖아요. 그럼 동일인 소유네요. 그래서 이때는 발생한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발생합니다. 다음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 미등기 나오네. 미등기. 그러면 희자 있는가? 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했다. 희자 나왔죠? 그럼 법지 X. 볼 필요 없습니다. 설령 함께가 안 나왔더라도 만약에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매수했다. 그러면 건물과 대지를 매수 그 말이 두 개 함께 매수했다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가 설령 안 나왔더라도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수한 거죠. 그래서 안 써줘도 빨리 희자 이 말 안 쓰면 내가 모를 줄 알고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만 발생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다음 63번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요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는 안 되는 거죠. 승역지가 일부가 가능하죠. 승역지가 일부 가능해요. 요역지는 전부 해야 됩니다. 2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 종된 권리도 이전해야 되죠. 이전한다. 등기 없이도 이전하는 거죠. 3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 가능하죠. 지상권, 지역권은 영구 가능합니다. 4번 지역권자의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요역지 공유자 1위는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지역권은 물권이고 물권이 소멸하는 건 물권행위, 처분행위예요. 공유에서는 처분행위는 전원동이 있어야 됩니다. 1인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1인이 하지 못한다.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즘에.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토지 건물 똑같이 최장기 제한이 있어요. 최장기 제한 이거 10년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전세권이죠? 그럼 전자 써봐요. 자, 이렇게 1, 2, 3, 4, 5 되고 최단입니까? 최장입니까? 장이라 장자 써봐요. 그러면 6, 7, 8, 9, 10에서 10년이에요. 10년. 토지 건물 다 있다. 다음 비교할게. 토지에 없는데 건물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최단기간 여기 1년이에요. 다음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럼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313조에서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 다음 법정하면 항상 등기 없이도 법정갱신 효력을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우는데 자 법이 한 개면 건전해요. 법이 몇 개? 법이 한 개면 아주 건전하다.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유우 충청도 사투리 어떻게 해요? 건전한 단일법이 유우 아세요? 이건 토지에 없어요. 어디에만?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최단기간 단일 1년 법이 유우
법정 내신되면 기간 정함이 없어요. 둘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전에 끝난다. 그래서 10글자 10년 건전한 단일법이 유하시면 되겠습니다. 64번 토지네요. 토지 전세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 제한 있다. 최장기 10년. 토지 건물 최장기 10년. 2번 토지 전세권을 존속기간 1년 미만 정할 때 1년이라도 틀렸죠. 이건 건물에만 있죠. 최단기 1년은 아까 건물에만, 토지 없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 넘지 못한다. 맞았죠? 최장기 제한 10년. 갱신할 때도 10년 맞았어요. 4번 자 지상권자나 죄송합니다. 토지 임차인 그 다음에 지상권자 다 토지 빌렸죠. 토지 전세권자 토지 빌렸죠. 그래서 지상권자 토지 임차인 토지 전세권자 이 세 명 다 토지 빌렸으니까 매수조건권 인정됩니다. 다 땅지자 지상물 매수조건권 인정된다. 5번 토지 전세권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자 보세요. 설정서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본다. 이게 법에서 보니까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 다시니까 법정갱신. 그럼 법정갱신은 아까 건물에만 있다. 토지 없다 그랬죠. 정답이 3번입니다. 아까 암기법 잘 기억해 두세요. 바로 풀 수 있습니다. 65번. 이런 문제도 안 푼 게 좋습니다. 아까 한 문제 풀지 말아라 했죠. 제가 처음에. 여기도 문제 날짜 있죠. 여기 선택지가 이 날짜가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이런 건 제일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누리 연습이라 풀어봐요. 65번. 갑은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약에 대한 회신이 승낙이죠. 그럼 승낙 기간을 여러 개 정해줬네요. 그 다음 갑의 편지는 그러니까 우편 편지라 격지자예요. 그 다음 편지는 9월 14일 발송되어서 9월 16일 의뢰에 도달하였다. 그럼 9월 16일 의뢰 받았죠? 그럼 승낙 통지를 10월 5일까지 해주라 한 거죠. 자, 그럼 틀린 겁니다. 격지자 간에서 승낙은 발신주의죠. 그걸 물어볼 겁니다. 기억. 갑이 2022년 9월 23일은 을에게 도달한 후죠. 을에게 도달한 후 자신 청약을 원칙 처리할 수 없죠. 도달했으니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을 수 없죠. 처리할 수 없으니까 효력을 잃지 않는다. 니은 을이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9월 22일 갑에게 도달하면 그럼 승낙 기간 안에 도달했죠. 그럼 이제 격지자 간에 승낙은 발신주의예요. 도달주의가 아니라 여기 발신이라는 날 20일 날 보낸 날 성립한다가 격지자 간 승낙 발신주의. 그럼 하나는 정답을 디귿도 봐야겠네요. 3개가 있네요. 디귿. 을이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3억에 청약이 했는데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거죠. 그러면 을의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 맞죠? 청약을 거절한 거로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죠. 534조.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과 니은이 틀렸습니다. 66번. 이제 새로운 판례가 시험에 나오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기억 보시면 기억이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지만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차가 끝난 거죠.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가 아니라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이죠. 뭐가 동시행이에요? 이것도 32회 작년 시험에 나왔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이게 동시행이에요. 보증금이 아니라 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일어나는 손해배상 틀렸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과 권리금 회수는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예요. 동시행 아니다. 이거와 어떤 게 동시행이라고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이에요. 권리금 회수가 아닙니다. 기억은 동시행 아니다. 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다음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 의무고 보증금 반환이 여기 선의행이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계약이 나가리, 계약이 깨졌죠. 해소로 인하여 공유 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이건 동시에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 기억을 처음 봐서 몰랐더라도 니은 틀렸잖아요. 그럼 니은 다 지워 이렇게. 그리고 디귿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억 몰랐더라도 답은 2번 찾을 수 있게 시험이 냈습니다. 기억도 앞으로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올 수 있겠죠.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는 수익자는 빠지죠. 요약자와 낙약자죠. 2번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될 필요 없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후에 특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번 수익자는 당사자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 해지권을 가질 수 없죠.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특정될 필요 없고 해지권, 취소권도 가질 수 없다. 4번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게 정답이죠. 5번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으니까 해지할 때도 수익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8번 갑은 자신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으나 등기 다 해줬네요. 근데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 누가 잘못했죠? 매도인 갑은 소유권 등기를 넘겼죠. 근데 매수인들이 변제기 지나도 돈 안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을이 잘못했네요. 갑은 채무 발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겠죠? 자, 틀린 겁니다. 기억.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원칙 최고해야 되죠? 돈을 주지 않은 건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원칙은 최고해야 됩니다. 니은 갑은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X토지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맞았죠? 계약이 해제, 취소, 계약이 깨져서 나가리 돼요.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가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맞았습니다. 디귿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을에게 갑이 했는데 을이 다시 병에게 팔고 등기했네요. 병에게 등기가 왔죠? 일단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제 처음 본 표현이 나오는데 병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걸 물어봤어요. 그럼 자, 이게 해지의 3자로 보호되는가 물어봅니다.
갑이 해제했죠. 근데 등기는 병 앞으로 있죠. 그럼 병이 해제의 3자로 보호되는가? 그럼 해제의 3자로 보호되려면 이렇게 등기를 갖춰야 돼요. 그럼 병이 등기를 갖췄으니까 해제의 3자로 보호됩니다. 그럼 병이 보호돼요. 그럼 병이 무슨 등기했죠? 소유권입니까? 뭐 저당권입니까? 소유권.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 뺏기지 않는다. 이게 해제의 3자로 보호된답니다. 그래서 병은 토지 소유권 상실한다 틀렸죠? 소유권이 보호되니까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해제의 3자로 보호된단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4번 기억과 되것입니다. 다음 69번 계약 유형 설명 옳은 겁니까? 매매는 낙성이죠. 교환은 유상. 이게 정답이죠. 증인은 낙성,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한다. 도급은 이것도 낙성. 임대차는 쌍무계약, 승무계약. 그래서 정답은 3번 쉽게 나옵니다. 70번 갑은 그 소유 X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매매 일방 이약을 체결하면서 이약 완결권은 을이 가지고 을이 한 명이 갖죠. 그러니까 일방 이약. 그 다음 20년이네요. 20년 내 행사기를 확정하였다. 그러면 이약 완결권 행사기간은 약정이 유효입니다. 그럼 20년 유효. 만약에 약정을 안 했다면 이건 형성권으로서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유효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기간이 20년으로 되는 겁니다. 자, 옳은 겁니까? 1번 을이 이해약 체결 시부터 1년 뒤에 이해약 완결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이해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들렸죠. 이 소급이 없어요, 이거. 을이 팔라 그랬죠? 산다.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지. 이해약 시로 소급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소급은 시험에 거의 두세 점 이상 나온다 그랬어요. 2번 을의 이해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약정이 유효죠. 갑의 약정에 따라 10년이 단축된 거 아니죠? 20년이 유효라. 10년 단축되지 않습니다. 한번 을이 가진 이해약 완결권은 재산권 맞죠?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도 할 수 있죠? 정답이 3번. 4번 을이 이해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내 행사에 관해서 갑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문제죠. 그럼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5번 이해약 완결권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라 이 형성권을 행사하면 갑의 승낙이 없어도 계약 성립하죠. 형성권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매도인 담보 책임도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권리하자가 5개가 있죠. 먼저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 다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됐다가 행사됐다. 경매 나왔다. 다음 수량무적 일부 매실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어요. 자,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인데 참 특이하게도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럼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해제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악의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이건 실행 행사가 경매죠. 경매 나오면 사안이 제일 중대하니까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등등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악의 매수인도 인정되는 게 자, 이겁니다.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득은 없고 실손해, 손해만 얻었다예요. 다시 전에 일감에서 실손해만 있다. 그래서 악이라 전에 일감 실손해요. 악소리 나오죠. 전에 일감 실손해. 이거 이거고 이 빨강색이 아니면 나머지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가능하다. 여기는 아예 빨강색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의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에 일감 실손해죠. 나머지 무조건 선의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 이건 행사기간은 선의 매수인은 모르니까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안날이 계약일 같은 말이죠. 그때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선의 안날 1년까지 따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71번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증과 관련하여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면 전에 일감 실손해. 그럼 이 출제자가 제 강의를 들었나? 제한기법 순서 그대로 냈습니다. 여기 전, 해, 일, 감, 실, 손해 해서 정답이 5번. 리을 지상권은 제한물권이라 선의만 가능하다. 리을을 몰라도 전에 일감 실손이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죠? 딱 이것만 악이니까 정답이 5번입니다. 72번 환매가 또 올해 나올지 몰랐는데 나왔네요. 부동산 환매 설명 틀린 겁니까? 이런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그리고 등기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되죠. 그런 게 다 등기법에 나오는 거죠. 2번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한 환매특약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3번 법조문 그대로 냈죠. 환매 시 목조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음을 서로 퉁처리, 상계처리, 퉁계처리한 것으로 본다. 4번 부동산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 맞았어요. 5년이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는데 5번. 근데 5번을 몰랐더라도 나머지가 다 맞아서 정답이 5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만약에 여기처럼 5년으로 정했다. 만약에 5년으로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 기간 내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환매 기간을 5년으로 정했어요. 그럼 5년 안에 환매권 행사했습니다. 행사했죠? 그로 인해 발생한 이런 청구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해요. 그것을 여기 정한 5년처럼 이 청구권을 그 5년 내에 행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73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네요. 이거 뭐 최근에도 한번 정답으로 나왔죠. 토지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청 인정되지 않는다.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가 토지 임차인 되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문제 나왔잖아요. 방금 전에. 뭐가 나왔죠?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처럼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나왔었죠. 출제자가 같은 유형 문제를 같이 냈네요. 그렇죠? 출제자 지금 정신 차려. 출제자. 아니 같은 회 시험에 같은 내용의 의미 문제를 두 번 내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 출제자. 아무튼 정답은 우리 이건 땡큐죠? 쉽게 냈어요.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 우리는 아무튼 땡큐입니다. 이제 74번. 또 처음 본 판례가 나옵니다. 자,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액에 관한 설명 틀린 거네요. 그럼 이제 기억 니은은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죠. 기억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차인보다 맞았죠. 임대인이 보증금 보내. 그럼 누가 증명해야 돼요? 임차인이 내가 통장으로 보냈잖아 라고 통장을 보여주란 말이죠. 맞았습니다. 아니 내가 보냈잖아 임차인. 내가 보냈잖아 라고 임차인이 말해야겠죠. 돈 줬다는 것을 준 사람이 증명해야겠죠. 자, 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이고 월세는 따로따로 내야 되죠. 내야 됩니다. 속된말로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에서 월세 까지 마. 그것은 임대인이 선택한 거예요. 임차인이 내 보증금에서 월세 까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보증금이 있더라도 차임 이익이 연체하면 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보증금 안 주면 임차인은 동시행항변으로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임차인도 목적물을 이전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적법점이 많거든요. 맞는데 그 뒤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네요. 그러면 월세는 내야 돼요. 동시행 항변이 있으니까 점유할 수 있지만 여기처럼 계속 사용해서 수익을 얻으면 사용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와 비교할 게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 대가는 내야 돼요. 서로 별개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한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소유자가 매매 등 법률 행위로 바뀌면 저당권을 보는 게 아니라 매수인,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는가를 보는 겁니다. 갑주택이 있는데 갑주택 을과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한 2년에 월세 없이 보증금만 3억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임차권을 취득하는데 이건 원칙 채권인데 자, 이 사람이 채권인데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췄다고 가정해 봅니다. 근데 계약기한 도중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팔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대항력이 먼저 있었죠. 양수인 병 등기가 2번이니까 병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잖아요.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을은 소유자 밖에도 2년간 안 쫓겨나요. 그리고 나갈 때 3억을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이 두 가지를 병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을은 나갈 때 병에게 3억을 받습니다. 그럼 병은 을 나갈 때 3억을 병이 내줘야 되니까 이게 5억이라면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2억 이하로 사야겠죠. 왜냐면 을 나갈 때 우리 3억을 병에게 받으니까 5억에서 3억을 뺀 2억에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지금 현재 그럼 을은 도대체 3억을 지금 현재 갑에게 받아야 돼요? 병에게 받아야 돼요? 을은 보증금 3억을 갑에게 받아야 돼요? 병에게 받아야 돼요? 병에게 받아야겠죠. 병이 3억 내줄 생각으로 5억에서 3억을 뺀 2억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면책되고 을은 병에게 3억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주민으로 옮겨버려요. 주민등록을 옮겨서 대항 요건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없어집니까? 여전히 병한테 3억 받아야겠죠. 그래서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대항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만 어른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여전히 병에게 받아야겠죠. 그래서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네 번째로 대항 요건을 상실해서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조건이 소멸해버리면 그럼 어른 도대체 누구에게 3억을 받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병에게 3억 받는 채권이 생긴 후니까 대항 요건 상실해도 여전히 병에 대한 3억 채권이 소멸하면 안 되겠죠. 그게 좀 이따 볼 디귿쯤이 디귿.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그 임차주택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 병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병한테 받으니까 병이 부담하게 된 거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즉 대항력 상실하면 양수인 병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병에게 3억을 계속 받아야겠죠.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75번. 주인파 설명 옳은 겁니까? 기억.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죠.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때는 단독이었죠. 그 후 공동으로 바뀌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면 안 되겠죠.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은 맞았고 니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임법상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가액을 포함합니다. 포함하니까 대지만 경매 나와도 그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니은 맞았죠? 아까 디귿 틀렸죠?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잘 알아보세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두 법 적용 범위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물론 일시사용의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무정이죠. 그래서 상가임대차 중에서 상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럼 상임법은 먼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즉 영리목적 임대차에 됩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9억이죠. 9억. 환산보증금이 서울은 9억 이하면 이 상임법 전부가 다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상임법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다시 비교하면 주임법은 보증금이 100억을 주고 살아요. 그 임차인 엄청 돈 많죠. 그래도 내 집 아니죠. 쫓겨나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을 다 적용해줘요. 상임법은 돈 많은 상가 임차인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임법 돈 없는 영세 상임만 보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럼 이걸 외워둬야 되는데 서울에서
보증금을 9억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째, 3기 연체 해지 규정, 다음 권리금 보호 규정들, 다음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즉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폐업했습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은 남아있어요. 그럼 폐업해서 장사 못하는데 월세를 계속 월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너무 손해가 많으니까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권리가 올 1월 달에 생겼습니다. 다음 대항력, 다음 표준계약서, 다음 계약권 신고권 이 6개만 9억 초과했을 때 적용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대항력 있죠? 근데 보증금 우선 변제권 없어요. 우선 변제권 없다고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단기간 1년 보장도 없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도 없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확정일자 부여 없다고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자, 외워두고 어디에 써먹은 건지 모르니까 초를 넣어서 초상권이 있어요. 회사의 초상권. 예를 들어 누가 내 허락 없이 내 얼굴을 갖다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초상권이에요. 근데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돼 버렸어요. 어떤 회사 초상권이 폐지됐다. 그럼 그 회사 거의 망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대표가 깨갱했다. 다시 회사에 초상권이 폐지당하니까 그 대표님이 깨갱했다고 외우세요. 이거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번 시험은 정말 세종특별자치시민들 축하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민들 이걸 시험에 냈죠. 서울은 9억 초과금이 일부만 적용되고 세종특별시는 5억 4천 초과금이 이게 적용돼요.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 시험은 서울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 시험만 세종특별자치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민들 축복받은 문제죠. 축복받은 거. 그래서 시험을 이행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지하는 갑소유 X상가건물 1층 점포를 우리 분식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2022년 보증금 6억 원, 월차임 100만 원. 그럼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원이고 합산하면 7억이죠. 그럼 세종시에서 5억 4천 초과하죠. 5억 4천 초과니까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되는 거죠. 다시 임차에서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옳은 거네요. 그러면 의리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 생긴다 맞았죠. 5억 4천 초과해도 대항력이 생긴다 해서 맞았습니다. 니은 제일 끝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우선 변제.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있다 틀렸죠. 아까 여기 우선 변제권 없잖아요. 틀렸다. 디귿. 을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률 49지랑 2호에 따른 예를 들어 코로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맞아요. 상위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습니다. 3개월 이상 받음으로 발생한 경제사정 중대한 변동을 폐업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결 해지할 수 있다 해서 맞았어요. 그래서 니만 틀렸죠? 정답이 4번 기업과 퇴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은 금액을 아는데 그 외 사람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3분들이 이번엔 축복받은 겁니다. 이번 시험은 특이하게 이 집합건물법을 세상에 2문제씩이나 냈습니다. 2문제. 그래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좀 약간 더 좀 너무 지엽적인 걸 냈는데 이건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77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수자 동의 없이 구분수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수자는 공용 부분 보조 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까지는 없다가 판례죠. 그냥 방해, 폐제 청구하면 돼요. 인도 청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니은 몇 년 전에 판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니은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 부분인 복도를 권한 없이죠. 배타적으로 점유해 사용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게 판례가 이렇게 바뀐 거죠. 과거에는 이 공용 부분인 복도 계단은 어차피 타의 임대차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일부가 무단으로 복도 계단을 점유하여도 어차피 임대할 수 없으니까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손해가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판례가 바뀌었죠. 소유자 일부가 복도를 사용하면 다른 소유자들은 애초에 사용할 기회가 박탈돼요. 그게 곧 손해입니다. 손해가 있으니까 이제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디귿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소유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틀려서 니은 디귿은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죠. 7, 8번. 이건 그래도 좀 쉽게 내줬습니다. 쉽게 내줬어요.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 항상 이거 쉬운 이유가 이걸 생각했으면 쉽죠. 담보가 나오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담보가 있으니까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럼 저당권으로 바꿔 읽어요. 그럼 옳은 겁니까? 1번.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는 될 수 있죠. 물상보증이 가능하죠. 2번.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다툴 수 없어요. 한 번 말하면 책임져야 돼요. 3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가등기 한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가등기 담보법은 사채업자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사채업자가 힘들게 공사 같은 거 안 해요. 그래서 사채업자는 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법은 소비대차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에만 적용되고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은 사채업자 안 나와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 똑같죠? 그럼 그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주된 권리와 함께 양도할 수 있죠. 이게 맞았네요. 그러니까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지만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이 저당권자 똑같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저당권으로 바꿨으면 답이 4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명법. 자,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병익의 부동산인데 갑이 X라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근데 갑이 미국 출장 중이라 현실적으로 사기 힘듭니다. 그래서 갑이 한국에 있는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얘가 신탁자, 수탁자. 그리고 을에게 계약을 맡기는 거죠. 미국에서 못 들어오니까 을에게 수탁자에게 이 계약까지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돈까지 다 송금해 줬어요. 수탁자는 신탁자로 돈을 받았죠.
수탁자가 병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돈도 을이 주죠. 그러니까 등기도 을한테 와 이렇게. 자, 그럼 갑과 을 신탁자, 수탁자는 이거 하지 말한지 됐죠? 이건 무효입니다. 근데 자, 보통 매도인은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 매매도 을하고 했죠. 돈도 을이 줬죠. 등기도 을에게 왔죠. 그러니까 보통 병은 둘 간에 명의신탁을 모를 겁니다. 그럼 병이 선이라면 이 선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행위가 유효예요. 그럼 병이 이거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지만 병이 한 매매 유효, 등기 유효. 병이 등기 전에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을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이제 소유자는 을이죠. 근데 누구 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갑돈. 그럼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내 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내가 준 거 이 매수자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소유자는 을이지만 을돈으로 취득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갑에게 그 돈은 반환해야 돼요. 그러면 갑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을에게 죄송합니다. 지금 막 끝날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문제 끝날라니까 그래요. 자,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갑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을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보증금, 권리금, 복 많이 받으라고 제가 써드렸어요. 다음 지상매수, 부동매수, 매매대금이에요. 다음 명의신탁, 여기 명의신탁, 또 매수자금, 이게 매수자금, 매매대금, 유치권 X. 이걸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배신했다. 보건복지부 매시에 내었거든요. 여기 두 군데 다 해당하죠? 그 유치권은 X. 이제 우리 소유자라 우리 정의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 이 사조 사망 이거 필요 없어요. 이 사조 사망은 1항은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여기 선의가 없죠? 그러니까 선이 악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예요. 근데 이 규정은 여기 무효일 때만 써먹는 규정입니다. 여긴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유효라 을이 수학으로 100이거든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으로 완전히 다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특칙 필요 없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자, 만약에 병도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을 다 알았대요. 그럼 병 보호할 필요 없죠. 그럼 이제는 병이 한 것도 다 무효, 매매 무효, 등기전 다 무효가 돼요. 그럼 을 무효잖아요. 그렇지만 자, 이제 이 정은 이 특칙 무효일 때 선의악의 삼자에게 태양을 못하죠. 이제는 이 특칙 때문에 을이 무효면 수학으로 0이에요. 그래서 정은 100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결론. 여기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갑을병을 순서를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무조건 정입니다. 얘는 무조건 유효예요. 무조건. 정이 적극가담이 없다면 악이라도 무조건 유효. 이게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79번. 2022년 갑은 조세부탈 목적으로 친구 을과 명의신탁정을 맺고 을은 이에 따라 신탁자 갑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서 병소유 X토지를 직접 을 명의로 매수해서 등기를 받았다. 그럼 수탁자 을이 계약도 하고 등기를 받았죠. 이게 계약 명의신탁. 틀린 겁니까? 그럼 뻔해요. 정 뭐 있어요? 정. 여기 정 보여요? 정? 정 보이잖아요. 이게 거의 답이에요. 답. 우리 정에게 토지 양도하면 정이 명의딱 약정에 대해서 단순히 알았네요. 그래도 유효. 정은 무조건 유효. 알고 있었다면 정은 토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악이어도 정은 무조건 유효. 아까 봤잖아요. 이게.
앞으로 가봐요. 악이어도 정은 무조건 유효에게. 그래서 거의 정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다시. 악이어도 정은 취득한다. 자, 그럼 1번.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2번. 갑과 을의 명의취득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몰랐다면 을은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승계취득, 매매가 승계취득이죠. 3번. 을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이 완전한 소유자라 부동산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4번처럼 매수자금을 청구한다 그랬죠. 그럼 4번. 갑은 을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기해서 그 다음 토지 유치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 X에서 맞았습니다. 정답이 5번이에요. 네, 마지막 문제. 집합금을 또 나왔어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등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럼 1번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죠.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 예를 들어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걸 유효하지 않는다고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2번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2번은 제가 구분 소유자가 몇 인이요? 10인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리인은 선임해야 되죠. 몇 인 이상? 10인 이상일 때. 잘 봐요. 관리인, 인자와 인. 인자 보여요? 인자를 뒤집으면 10이요 10. 이 인자를 여러 개 뒤집으면 10자라고 10. 그래서 맞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답이 2번. 한번 관리위원회 둔 경우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에 부호진행에 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 결의 때 당연히 결의해야 되죠. 4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될 수 없습니다. 5번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뭐 해외 장기 체류 등등, 뭐 해외 여행 등등 사유가 없다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2자 뒤집어서 10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34회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번 33회도 기출문제가 거의 대다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4회를 준비할 때는 항상 최근 한 6년 동안의 기출문제가 핵심이고 6년간 기출문제를 풀어오면 대다수 지문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7점 이상 맞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이 박스형이 늘어나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시험 문제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24문제에서 28문제 이상 나오니까 그것만 맞춰도 합격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서 34회 시험에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